전능하신 국민의 입 정봉주의 전국구 시즌1 2호 시작합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원세훈의 임명권자인 각하는 진정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무언가 누군가의 약점을 잡고서 룰루랄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각하, 이제는 입을 여세요. 괜찮아요. 무상 급식밖에 더 받겠어요. 각하의 오른팔도 들어가 잘 살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도 삼성동 각하 사무실 앞에서 일반 시민들의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참여만이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치계 쪽집게 봉도사 정봉주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예언한다. 미래가 보이니까 참 행복해요. 대한민국 진화론.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세요. 자, 오늘은 행복한 날이에요. 이제 고정이 확정됐어.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뭘 소개를 해야지. 뭐 뉴질랜드 갔다 온 최강욱. 예. 최 변호사님 뉴질랜드 일정 있었고 2회 빠지셨고 예. 그 와중에 그 아프리카 비주얼 아유, 훌륭하신 이재화 변호사님이 비례대표 30번 이재화가 날뛰고 휘젓고 갔어요. 너무 잘하시던데요. 아유. 자, 그리고 우리 그 정치 취재계의 시문화 장윤선 네. 기자 고정으로 확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 장윤선입니다. 저 때문에 또 안 듣는 사람들 생기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장윤선 기자 나오면 안 듣는 사람들 많이 있대요. 참. 자, 그리고 오늘 주제가 이제 국정원 니들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이건데 박주민 변호사님께서 최고의 전문가 박주민 변호사님 오늘 게스트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목소리가 네. 집회 버전이야. 이렇게 좀 높이 네. 해야 된다고 하이 말씀하셨죠.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입니다. 서울이에요? 예. 서울일 뿐만 아니라 요즘 그 학벌의 상징 대원외고와 서울법대 출신 아니야. 예. 이 양반이 입에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가지고 몸에 나쁜 피가 흐르는 바람에 한 번에 뱉어버리고 고생을 자처하고 있는. 네. 근데 좀 그 외모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예. 아니, 저는 놀란 게 아까 저 정봉주 의원님께서 네. 저하고 최강욱 변호사님을 놓고 저한테 제가 선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참 후배인데 네. 거의 10년 차이 나는데. 그래서 진짜 와 이거 제가 관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아니 생각이 후배인 줄 들었습니다. 알았는데 왜 그런 최강욱 변호사 빨아주는 발언을 했냐면 예. 우리가 출연료도 못 주잖아요. 그런 거라도 립서비스를 해야지. 그러면 다행입니다. 딱 보면 후배인 줄 알죠. 한두 해 후배인 줄 알았는데 10년 후배. 저는 전철 타면 자리 양보받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지금 땀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에어컨 좀 틀어줘서 더위 안 해가지고. 박주민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원 이게 이제 대선 부정선거 의혹 시리즈 1이에요. 그래서 오늘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시리즈 1으로 나가고 다음에 사이버 사령부.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NLL. 음. 그것도 대선 때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요. 네. 그럼요. NLL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거 하기 무척 부담스러운데 기회가 되면 개표 부정. 오마이뉴스에서 목숨 걸고 취재하는 거. 그래서 개표 부정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대선 부정선거 의혹 시리즈를 4편까지 이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자료 쭉 보다 보니까요. 이 국정은 정말 살벌한 짓을 했어. 네. 네, 어마어마한 짓을 했어요. 네. 대선을 다 쥐고 흔들었더만. 사실 뭐 그 대선 무렵에 있었던 그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표창 교수님하고 전국 순회를 많이 다녔었어요. 이 사건 가지고. 예. 표창 교수님 표현에 따르면은 비슷비슷한 두 냉면집이 있을 때 계속 한쪽에서 저쪽 냉면집은
대장균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두 군데 중에 어디 갈까 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왕이면 그래도 소문 안 난 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수사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국정원 직원 70명이 조직적으로 정치 공작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언론까지 대동하고 쳐들어갔었는데 경찰에 검출한 노트북, 컴퓨터 아무리 뒤져봐도 댓글 하나 단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불쌍한 여직원 결국 무죄라는 것입니다. 경찰도 못 믿겠다, 선관위도 못 믿겠다 하면 도대체 누구를 믿는단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댓글 때문에 당선된 게 아니라고 김한길 대표한테 막 화도 내고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네. 정상회담 할 때요. 아니 저기 여야 대표회담. 아니요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 네, 예. 거기서 이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여야 대표들하고 셋이 얘기할 때 발끈 화를 내며 내가 댓글 때문에 당선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도 당황했다고 김한길 대표가 내가 사석에서 막 그런 자리는 얘기하더라고요. 서로 환담을 나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로는 그런 얘기를 하죠. 화를 냈구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내용을 기소된 내용을 봤더니 두 변호사님께서 전문이시겠지만 이게 댓글 처음에 이제 기소됐을 때 예, 그 작년 4월 14일 날 기소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소됐을 때 봤더니 처음에는 3건이 나오더라고요. 공소장에. 예. 추천 반대하면서 이제 찬성 반대 의견을 필요한 게 1711건. 예, 그다음에 또 1281건의 찬성 반대 의견 필요한 거 한 세 꼭지가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쓴 게 1977회 해서 다 합해봐도 한 5,000회 예, 정도인데 이제 공소장 추가할 때 보니까 10월에 공소장 추가할 때 5만여 건. 네. 네. 그다음 11월에 추가할 때는 121만여 건. 예. 121만. 이러면은 정말 두 개 냉면집을 가려고 그럴 때 한쪽으로 확 쏠리죠. 소리죠. 예. 그리고 사실 윤석열 팀장이 얘기한 거는 이제 121만 건도 1,몇백만 건 중에 추렸다는 거고 네. 사실은 더 있을 것이다. 조사하면 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못 들여본다 본 데가 네, 많다. 그래서 사실 인력 부족 때문에. 윤석열 수사인력 팀장은 붕괴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으로 치면은 3.15보다 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를 맞아요. 했고 예. 선거 사범으로 치면 이보다 더할 수 없다라는 표현도 국정감사 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수사팀장 현직 수사팀장 그 당시 현직은 아니었지만 수사팀장이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면 굉장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빙산의 것입니다. 일각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 총 몇 팀이 했나요? 그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국정원 산하에 이제 심리전단이라는 게 있고요. 예. 심리전단 산하에는 4개 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는 구조 자체도 이제 파악을 못 하다가 검찰이 계속 수사하면서 이제 밝혀진 건데요. 재밌는 게 이 팀을 할 때 4라는 게 좀 재수 없다고 모든 체제에서 4자를 안 씁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예, 국정원이요. 예. 그래서 바로 1, 2, 3, 5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요.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왜 4팀은 없지 맨날 그랬었는데. 여관방 호수처럼 4호를 빼고. 병원에 4층 없는 거. 예. F층. 그래서 4팀이 없어요? 예, 명칭상은 4팀이 없습니다. 1, 2, 3, 5팀. 예, 1, 2, 3, 5팀이 됩니다. 그래서 4개 팀. 예. 그래서 4개 팀인데 이제 1팀은 기획을 담당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예. 2팀이 이제 포털에서 합니다. 그리고 3팀이 이제 커뮤니티를 담당하죠. 중소 커뮤니티. 예, 커뮤니티를 담당하고 4를 건너뛴 5팀이 SNS를 담당합니다. 근데 지금 이 12월 11일 날 적발됐었던 김하영 씨는 이 3팀 중에서도 5파트 역시 마찬가지로 1, 2, 3, 5파트로 가는데 5파트에 속해 있었고 오늘의 유머, 뽐뿌 뭐 이런 몇 개의 커뮤니티를 전담했던 직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특히 이제 오늘의 유머 같은 경우는 좀 모르시는 분이 많으셔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수도 있는데 예. 20, 30대의 젊은 층이 많이 들어가는 커뮤니티고요.
그다음에 되게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쓰면은요. 그 글을 그냥 단순히 안 보는 것을 넘어서서 주위에서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야, 얘 좀 봐. 우리 커뮤니티에 이런 애가 있어. 이러면서 오늘의 유머가 원래는 예. 야당 지지 성향의 예, 커뮤니티였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거기다가 어떤 글을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도움이 되는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별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서 나중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김하영 씨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빠져나오면서 이미 제출한 노트북을 예. 경찰이 복원했을 때 메모장 파일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나중에는 경찰은 이걸 애써 무시하죠. 무시하는데 이 메모장 파일을 보면은 이 오늘의 유머에서 활동하는 방식이 자세히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일종의 근데 매뉴얼 같은. 매뉴얼이죠. 매뉴얼인데 네, 이 거기 룰에 맞게. 이 매뉴얼에는 글을 쓰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찬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반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반대를 할 경우에는 IP 중복이 체크가 되니까 IP를 변조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IP 변조 프로그램을 썼다는 것도 경찰은 밝혀내는데 나중에 다 그걸 무시하고 발표할 땐 발표를 안 하죠. 예.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추천과 반대를 주로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는요. 평판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체 게시판이 3개예요. 일반 게시판, 그다음에 좀 많이 보는 게시물이 올라가는 베스트 게시판, 그다음에도 더 많이 보는 건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베스트나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올라가려면 추천을 많이 받고 반대를 적게 받아야 돼요. 반대를 4개만 받아도 베스트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 메모장 파일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다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글을 쓰느니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고 야당 후보에게 유리한 글을 반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못 보게 하자. 이게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로 못 올라가거나 혹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예. 못 올라가게끔 예. 야당 후보에게 유리한 글이 못 올라가게끔 맞습니다. 하는 게 그 역할이었었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추천을 해가지고 이미 베스트나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올라가 있는 게시물들을 청소하는 겁니다. 야당 후보에게 유리한 글이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청소를 해요 그거를? 다른 게시물들을 막 추천을 해서요. 베스트나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올리면 밀어내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하루에 2번씩 시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다른 게시물들을 이제 추천하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그 커뮤니티를 장악하는 거죠. 예. 예. 그럼 식으로 김하영 씨 말고도 그 오유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드러났나요? 예, 사실 이름은 다 드러났고요. 예. 뭐 검찰 수사 받을 때는 다 그분들 불러다 소환해서 조사했고 민간인 조력자도 파악이 됐죠. 예. 다만 이제 기소는 알다시피 안 이제 했고. 원세훈 원장만 기소를 한 것이죠. 예. 사실 정말 재밌는 게요.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후보 TV 화면 잘 받는다는 게시물이 있어요. 예. 그 게시물은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나온 TV 화면 3장을 capture를 해서 붙여놔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우리도 이렇게 폼나는 대통령을 갖고 싶다. 이게 게시물 전체인데 반대 5개를 받습니다. 근데 그 반대 5개가 전부 다 국정원 직원이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반대 5개면은 4개 이상이면 네 베스트 개만 못 올라가죠. 올라가죠. 예. 그리고 인디 밴드 논란이라는 게시물도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새누리당 쪽에 한 사람이 홍대에 있는 인디 밴드를 가리켜서 예. 인디 밴드는 프로야구 2군 같은 존재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거든요. 그 게시물이었는데 역시 6개 중에 5개의 반대를 국정원 직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북한의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문재인 후보가 인디밴드는 근데 왜 못 올라가게 했나요? 그 새누리당 의원이 욕을 먹으면 선거에 불리하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한 건가? 새누리당이 그런 식의 저열한 문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야, 근데 진짜 네. 활동이 정말 꼼꼼하다. 어떻게 꼼꼼하죠. 그런 오지랖이 네. 엄청 넓네. 어떻게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지? 거기다가 뭐 안철수 후보 내연녀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시물도 예. 반대 5개 중에 5개 전부 다가 이제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한 거고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은 안철수 후보가 내연녀가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북한의 위협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이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준비를 꼼꼼하게 한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꼼꼼하게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2008년 그 미국산 쇠고기 촛불의 논란 이명박 정부에서
작전을 짜서 실질적으로 원세훈 내려보내고 그때부터 작전을 개시한 거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완결판이 이런 방식으로 이어진 거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상 2008년부터 가동된 컨틴전시 플랜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컨틴전시는 뭔데? 비상계획.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과인 내가 모르는 알아들었어요 두 분 다? 아니 계속 나오는 권영세 권영세의 컨텐전시 유명한- 플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요? 나 NLL, 감옥에 NLL 있었거든. 대화록을 네. 공개하는 건 컨틴전시 컨텐전시 플랜이다라고 플랜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죠. 알려지고 있죠. 알아들은 척했어요. 실제로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되기 전에 뭘 했느냐. 행안부 장관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행안부 장관이 뭐 하냐면 경찰을 관리합니다. 2008년도 촛불 집회 때 경찰이 정말 무자비하게 그 집회 시위를 진압하는데 그때 경찰을 관리했던 사람이 원세훈 전 원장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부터 이미 정부의 비판적인 세력을 조기에 제압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이 사람에게 중요한 목표가 됐다 그래요. 그렇죠. 네. 아니 목표 이 양반이 원장님의 지시 말씀 이런 걸 보면 일단 자기들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종북, 다 종북이죠. 빨갱이 세력 네. 이게 아주 딱 머리에 규정이 돼 있더라고. 네. 근데 세상을 굉장히 간단하게 보시더라고요. 예. 우리 그런데 편 아니면 다 종북. 이 그 국정원 얘기 들어가기 본격적으로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 와중인데 원세훈 이분을 봤더니 이명박 대통령하고 네. 전체 9년의 임기를 같이 해요. 네. 네. 전체. 서울시장 때부터. 서울시장. 그러니까 서울시장 때부터 이명박 서울시장이 탄생을 하고 나니까 그때 뭐냐면 기획예산실장,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를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서울시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더 인정을 받아갖고 부시장까지 하죠. 행정 1부 시장. 네.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근처에 측근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두원, 정태근 이런 사람들이 행정 정무부 시장을 했거든요. 예. 네. 이런 사람들보다 더 복심인데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거지. 네. 그리고 정권이 출범하면서 그리고 4년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나 애 부모보다도 훨씬 더 같이 있는 거야. 부인보다 더 가까운 사이야 이게. 네. 그래서 정치적 일란성 쌍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네. 되자마자 이제 정권 들어서자마자 2008년 2월서부터 1년 동안 워밍업을 쫙 합니다. 네. 아까 말씀했던 행안부 장관. 네. 이때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가 일어나죠. 네.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못했구나. 그 이 양반은 그때 경험을 한 걸 갖고 2009년도 MB 임기 1년 지나고 바로 국정원으로 와요. 그쵸. 네. 근데 네. 이제 여기서 핵심적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야. 국정원은요. 워낙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국정원장을 견제를 아무도 못해요. 국정원에는 관행상 국정원장을 견제하는 자리가 있어요. 네. 그게 그 밑에 있는 기조실장입니다. 네. 그 기조실장은 예를 들었고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임명을 했다. 그럼 그 내에서 다른 견제할 수 있는 당에서 기조실장을 파견한다든지 여기 이 양반 그 원세훈 들어오기 전에는 그 이상득 사람이 기조실장을 앉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원세훈이 딱 오면서 기조실장을 자기 사람으로 바꿔. 어. 이 국정원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서 서울시에서 내려왔어요? 아 그거는 제가 그 정확하게 얘기를 네. 좀 드리기가 곤란해.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완전히 근데 곤란한 게 아니라 까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사실 잘 몰라. 그런데 국정원 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강하게 해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외부에서도 이거 위험하다. 네. 그럴 때 멋진 말을 남깁니다. 내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내가 감옥 갈게. 아 감옥 간다고 약속했어요 그때? 그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정가에 쫙 퍼졌어요. 훌륭한 사람이네. 근데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약속했다면서요.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이 입증을 해야 되잖아. 아니 약속하고 갔잖아 진짜로. 예? 갔잖아요 몸소. 갔나? 갔는데 뭐. 아니 그래서 주위에서 실제로 이걸 말렸어요. 네. 기조실장은 다른 라인에서 오는 게 맞다. 그래야지 균형이 맞춰지는데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책임지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호기 좋게 딱 했는데 그러고 나서 국정원 4년 3개월 이 원장 중에서도 임기를 제일 길게 한 거야. 사람 중에 맞아요. 하나여서. 예.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 상황은 바로 나는 늘 주장한 나하고 친한 분
이건 MB의 뜻이다. 아, 그렇죠. 그게 맞죠. 뭐 누가 예. 그 양반이 원래 저기 행시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학벌도 제가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별명이 원따로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맞습니다. 같이 밥 먹는 사람도 없고 그래갖고 항상 혼자서 밥 먹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MB 시장이 오기 전까지는 항상 한직을 맴돌던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않았던, 자리에만 네. 있던 분인데 갑자기 쫙 올라가는 거잖아요. 왜 올라간지 모르시죠, 근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MBC에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이분이 근데 왜 올라갔는지 진짜 모르죠. 네. 원세훈만 이제 원세훈 씨는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고 그렇죠. 그러는데요. 근데 예. 이 양반이 단순해 갖고 오로지 보고는 청계천밖에 보고를 안 해요. 주제가 하나예요, 딱 그냥. 오로지 하나예요. 네. MB는 시장 시절에 청계천 보고하는 사람만 사랑해. 버스도 안 쳐주고. 아니 그 버스 중앙 차선 청계천을 갖고 이 자기가 물하고 친해야 된다 그러면서 청계천을 한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여기엔 또 아주 재밌는 뒷얘기들이 있는데 사주가 나오는구나. 그렇죠. 네. 물을 좋아해. 그래갖고 네. 청계천 4대강 아, 이런 것만 한 거예요. 호도 청계시고. 호두 청계고 네. 재단도 청계재단이고. 네, 맞아. 그래서 이 분이 딱 MB를 파악하고 청계천 관계된 것만 계속 집요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발탁이 된 거지. 뭐 보고서도 물에 적셔 갖고 갔겠네. 좋아. 성공한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수 없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야, 이게 제가 이제 그 2012년 9월 2일 날 둘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독대하면서 예. 무슨 얘기를 했겠냐라고 하는 건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이걸 물어봤어요. 원세훈 씨가 혹시 우리 이제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네. 예, 공부는 못했어도 창의력의 달인하냐 우리가 배워내고는 못 갔어도 예. 저는 고등학교로 종합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예. 금곡 종합고등학교. 와. 인문계 떨어지면 가는 학교. 그런데 원세훈 이 국정원장이 MB하고 모르게 혹시 신임 정권하고 줄을 댄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 혼자 장사한 거 아니냐. 예.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아, 예. 그걸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가 원세훈은 그렇게 못합니다. 아. 오로지 지시 받은 것만 합니다. 네, 네. 박근혜 그래서- 정부에 비슷한 사람 하나 있는데 황로봇이라고. 황교안 장관. 별명이 로버트래요, 로버트. 로봇이요. 아 로봇이요? 그 사람들. 지시받은 일만 예. 수행하는. 그래서 원세훈 이 국정원장은 사실은 자기 창의력 갖고 이게 했을 리가 없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죠. 뭐 정보도 그렇고. 아니 자기가 국정조사 때나 공판에서 그 심리 전단을 계속 확충했던 것은 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심리 전단장으로 온 사람이 전에 군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역하자마자 바로 이쪽으로 온 것도 참 이상한 일인데 그것도 사실은 MB의 뭔가 기획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심리 전단이 총 몇 파트예요? 밑에 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담당하는 팀은 4개 팀이 있습니다. 4개 팀. 예. 그게 파트는 몇 개로 나눠져 있나요? 각 팀마다 또 4개의 파트가 또 있습니다. 예. 4416 16 16개가 근데 전체적인 전모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드러난 바가 그렇죠. 없습니다. 또 사이버 예. 사령부 것도 있고. 네. 네. 민간인 조력자가 몇 명 있는지 이런 거 알 도저히 수가 알 없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 낙검수 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박 변호사님 그때 이쪽 정가에서 돌던 소문이 뭐냐면 108조라 그랬거든. 네. 팀이 108개 팀이 네. 있다. 그리고 이것은 MB가 직접 관리한다라는 소문이 파닥에 돌았는데 확인할 길이 없고 제보를 받았어요 저희가. 네. 거기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운동권 출신들이 또 많대. 국정원에? 아, 요 108조. 아, 그러니까 108조 안에. 이그 심리 전단. 예.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지 들어가서 댓글 쓰거나 찬반 글을 쓰는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과거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뭐 이제 옆에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지. 그래서 이걸 제보를 우리가 받았는데 확인이 안 되니까 네.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래서
아 이렇게 108조보다도 더 넘어가는 팀들이 운영이 됐었겠구나. 근데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난 거야. 근데 굉장히 치밀한 전략 하에 이 다시는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해 보니 다시는 이쪽에 정권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 굉장히 조직적으로 치밀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한 작업이다라고밖에 안 보여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말 지금 드러난 것도 빙산의 일각도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수준인데 이게 다 드러난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다 깜짝 놀랄 일이고 이미 드러난 것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 사실 지난 대선에 사이버 전쟁이 일어난 거랑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 막 다 온 군대 다 돌아다니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다 개입하고 다닌 거 아닙니까? 군 사이버 사령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특검도 안 하고 자세하게 검찰이 수사도 못 하고 이게 국민만 정말 답답하고 그러니까 죽을 노릇인 보세요. 거죠. 이게 1팀은 기획팀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 활동한 걸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아 이런 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맨바닥에 그림 그리듯이 기획하면 이렇게 꼼꼼하게 기획하기에 힘이 들거든요. 예.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아 이런 팀이 있었구나 그러고 야 이놈들 참 꼼꼼하네 하는데 이걸 생짜로 기획하는 사람들이 보통 엄청난 기획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팀이 포털팀 아니에요. 예. 그다음 맞습니다. 3팀이 커뮤니티. 중소 커뮤니티. 예, 예. 5팀이 SNS.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팀에서는 3팀의 일부와 예. 그다음에 5팀의 일부가 발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나머지는 안 드러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이 팀에서 댓글 쓴 거 몇 개가 좀 나왔죠. 비슷한 취지의 글을 썼던 것들을 발견해내서 포털에? 예, 포털에 네. 몇 개의 글이 올라간 거 정도는 지금 밝혀냈는데 예. 전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죠. 그 전모가 아직 안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 사건의 전모를 알려면 검찰이 의지가 없거나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큰 규모로 특검을 뭐 임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뭐 정치권에서 엄두도 못 내는 거 아니에요. 전직 정치인. 그러게. 아니면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직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은 현직이지. 아. 의원이 전직이지 왜 사람을 연맥여. 아이씨. 정치인이 전직이 어디 있어. 전직 아니, 정치인은 아니. 죽은 사람. 아니 근데 좀 너무 답답해요. 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면을? 모르려 지금 국면을? 어. 난 지금 팟캐스트 잘 열심히 하는 것밖에 생각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팀이 어느 정도 4개 파트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추정만 하는 거죠. 예, 추정만 더 있을 하는 수도 거고 있지 않겠어요? 더 규모가 있을 수도 큰데? 있고 도무지 뭐 알 수 있는 길이 현재 없으니까요. 아니 예. 옛날에 이게 댓글 사건 처음 나왔을 때 저기 여당 쪽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사이트들이 회원 수가 얼마 안 되고 거기를 뭐 누가 아느냐 인터넷 무슨 그 방문자 랭킹에서 뭐 100위 바깥이다 뭐 이런 오늘의 유머 같은 경우. 네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이게 무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야. 초기 논리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논리였죠. 나중에 100만 건 넘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 얘기 쏙 들어갔는데 말씀대로 오늘의 유머, 뽐뿌, 화장빨 뭐 이런 데는 아는 사람만 아는 데고 아까 뭐 의원님도 오늘의 유머 몰랐잖아요. 예, 몰랐어요. 일배 같은 건 줄 알았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아 왜 사람들 아니 여기저기서 막 갈고 근데 재밌다. 그 사이트들이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게 된 계기가 촛불 집회 때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때 그 쌍코, 사이트를 화장팔, 중심으로 맞아요. 예. 막 이렇게 저기도 물품도 모으시고 그렇죠. 함께 나가자 이렇게 저기도 하시고 그랬던 데인데 예. 그건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저기 포털 사이트의 댓글들이 진작에 소위 말해서 우파를 자임하는 사람들에게 장악당했다. 예. 그리고 뭐 오마이뉴스에 붙어 있는 그 수많은 욕설들과 악성 예. 댓글들 그런 것들이 뭐 아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은 이제 쳐다보지도 그렇죠. 않고 SNS를 통해서 많이 의사소통을 맞아요.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건 수사 진행되고 한참 있고 나서 그런 댓글들이 막 없어졌다는 거였잖아요. 왜 많이 줄어들고 맞아요. 이 예. 사건 터지고 나서 네네. 한때 그 주춤했던 팀들이 싹 네. 사라진 거지. 그렇죠. 하던 사람들이 이제 살짝 멈추니까. 멈춘 거죠. 멈추고. 예,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이게 없어졌다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활동하던 사람들이 밑으로 숨는 걸 암약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들이 간첩이네. 네, 그렇죠. 그때 잠수 타면서 어디 가서 이제 문서 위조하고 있었겠지. 삭제하고 예. 저 김하영 씨를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의 행태를 보면 이게 그 직업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9시에 출근해서 오피스텔에 예, 맞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때까지 딱 굉장히 재밌어요. 이분들 하시는 예. 거 보면 네. 어떻게 되냐면요. 빨간 날은
작업을 안 해요. 작업을 안 해. 네. 연휴 때는 안 해요. 보통 인터넷 유저들은 주말이나 연휴 때 막 인터넷을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새벽에 많이 재밌는 게 이제 활동하는 걸 저희들이 이제 오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평일날은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시간대에 맞아요. 딱 운동 9시에 활동하고 출근해서 6시에 네, 퇴근하고 딱 하고 퇴근하고. 주말 안 하고요. 그다음에 연휴 때 안 합니다. 네. 완전히 공무원이에요. 스케줄이 네. 맞네. 완전히 점심 공무원이에요. 시간에도 안 했다는 네, 거예요. 점심 시간에도 안 하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한 딱 번, 딱 하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국정원의 정식 업무를 수행을 한 거네. 그럼요. 그러니까 매일 보고를 한 거예요. 저는 오늘 문재인 화면 잘 받는다라는 것을 못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일일 일지 칭찬도 쓰잖아요. 받고 국정원 직원들이. 일일 일지를 쓰게 돼 일일 일지를 있거든요. 쓰- 업무 보고를 하게 돼 자기들이 한 게. 있거든요. 매일. 그거 얼마나 유치해요. 직원 복지는 참 좋은 데야. 그러니까 거기 좋은 직장이에요. 글로 가야 되나? 진짜 방도 따로 얻어주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3팀에서 한 것, 그러니까 김하영 씨가 적발된 이 3팀에서 한 거, 3팀 5파트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나머지 1, 2, 3파트에서는 그 드러나지 여기도 않아. 파트가 4파트는 없겠지? 예, 없습니다. 1, 2, 3파트에서 뭘 했는지 뭐랬는지 아무것도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그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 했을 때 그런 것들 좀 압수수색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했을 수도 못했죠. 못했나요? 예, 못한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때 거의 막았잖아요. 다 중앙 서버는 네. 아예 다 막아버리고. 막아가지고 아, 책상 위에 윤석열 팀장이 들어가고 압수수색할 때 할 때 예. 거의 뭐 책상 위에 좀 있는 것들 좀 가져 나오고 뭐 이 정도에 불과했었다 그러고요. 그 서류들도 보면 다 지워져 있는 서류들만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고 뭐 이랬었다는 증언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총리실 불법 사찰 사건 때도 네. 거기 공직윤리지원관실은 7팀까지 있었어요. 거기에 1팀 한 것의 일부만 나왔던 거예요. 그때도 수사할 때. 그때도 압수수색 하러 가가지고 저기 압수물을 다 있는데도 안 가져 나오고 막 빈 신문지 빈 박스에 신문지 채웠다고 장진수 씨가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때도 다 아,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네네 때도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하고는 약간 양상은 다르지만 그때도 내내 압수수색 하러 가서 압수를 하러 간 게 아니라 그 박스는 큰 거 여러 개 가져왔는데 채울 게 없으니까 막 신문지국에서 넣더라는 거를 그때 총리실 직원이었던 분이 증언을 했잖아요. 장진수 씨가. 네. 그러고 그 무슨 몇 팀까지 쭉 있었는데 나머지는 하지도 못하게 했던 거 하지도 않았던 거 그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보고받은 사람은 맨 위에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고. 예.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 그때 국정조사 때 여름에 김하영 씨가 왔잖아요. 증인으로 국회에 와가지고 그때 밤 10시 넘어서까지 이제 그 증인 신문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그때 뭐 장난 아니었죠. 그때 네. 이제 했을 때 그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밤 늦게까지. 근데 김하영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국정원 네. 직원들이. 근데 어느 정도로 완력을 쓰냐면요. 그 기자들하고 막 싸움이 붙었어요. 카메라 방송 카메라들하고 이제 볼펜 기자들하고 막 하는데 김하영을 접근조차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종일 그 국정조사 증인 그 신문 했는데 소감이 어떠냐 이 정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기자들이. 예? 그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라면 당연히. 근데 그걸 막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똘똘 싸매갖고 가는데 그때 그 딱 하면 사람이 그거 아니었어 증인 김직원 뭐 앞에 서 그렇죠, 있었던 그렇죠. 그거죠. 김직원, 맞아요, 김직원 김직원. 증인. 그래가지고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근데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그 훈련을 많이 받나 봐. 그래가지고 완력을 엄청 쓰고 기자들한테 막 욕하고 그리고 아 딱 욕까지 했어요? 예, 욕하고 그다음에 저는 취재 수첩도 뺏겼잖아요 그날. 그때 그래가지고 막 카메라 뺏겨서 오. 깨지고 뭐 막 난리 난리가 났었죠. 났었죠. 예. 근데 딱 김하영 타니까 와 역시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불을 딱 끄더만 차를. 예. 차불을 그리고 꺼버려. 예, 아예 그 뭐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하도록 그렇게 딱 만들고. 선텐이 진하게 네, 돼 예, 있고 밤이고 막 이러니까. 근데 하여튼 그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 뭐랄까 무도하죠. 그 대중을 대하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사이트 것들이. 공격에 대한 그러니까 그 조작에 대한 매뉴얼이 있었던 것처럼 예전에 그 군사 독재 시절부터 면면이 내려오는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생각난 게 옛날에 왜 저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예.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진범은 따로 있다 기자회견 하신 다음에 그 당시에 치안감이나 이런 사람들 막 구속하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조사받던 경찰관들 옆에 똑같이 파카 위에다가 왜 머리 이 맞아요. 모자 이거 둘러 씌우고 그런 사람들 똑같이 태웠잖아요. 차에다가 식별 안 되게 하려고. 그게 지금 또 부활한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 예. 30년 지나서. 그런데 이제 이 국정원 전체 윤석열 팀장 얘기를 아까 뭐 잠깐 인용을 했는데 인용을 하면 빙산의 일각도 드러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죠. 예.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 활동을 보니까 이제 더 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겠지만 이게 경악스러운 건 사이버 사령부
그다음에 그 지난번에 무슨 목사님이 있잖아요. 뭐 윤종훈 윤종, 목사님 시발단.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윤종훈 목사. 뭐 별걸 다 않고 목사님이래. 시발단하고 이게 삼각 동맹이 딱 이루어져 갖고 그쵸. 서로 리티드하고 맞습니다. 예. 예산 지원하고 그러니까 예. 이게 국가의 정보기관과 사조직이 총체적으로 동원이 돼서 동원돼 갖고 대선을 다 쥐고 흔든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동네 장난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국정원이 또 국가보훈처의 어떤 교육 자료나 그렇죠. 이런 것들 다 국정원이 만들었다는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원에서는 계속 그걸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 동안 기획을 해서 자료 만들고 뭐 준비한 거예요.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2008년 촛불 할 때 그때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아마 홍모 그분이 얘기한 것 같은데 10년 동안 육성되었던 좌파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때 촛불 때. 네. 네.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갖고 이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했고 마지막 대선 때 예. 총선 전에 대선 때 써먹은 거지. 그래서 모든 활동을 보면 그 2011년 이 5팀은요. 2011년 1월에 결성이 되더라고요. 예, SNS 팀. 맞습니다. 네, 아, 예. 맞아요. 근데 이들의 선견지명에 대해서 기가 막히는 거야 이게. 2011년 1월이면 낙곰수가 뜨기 3개월 전이거든. 낙곰수가 4월이니까 아. 낙곰수가 틀 걸 예견하고 아, SNS 팀을 만든 거야. 수시로 이렇게 또. 네. 아. 이런 선견지명 그러니까 아, 낙곰수 때문에 꼼꼼한 정도를 넘어서 어마어마한 앞날을 내다보는 점쟁이들이네. 예. 그러니까 촛불 집회 이후에 새누리당 쪽이나 이쪽에서 계속 나왔던 게 10만 양병설이 나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인터넷을 장악하기 위해서 10만 명 정도 이 사이버 전사들 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었어요. 시켰고. 기억나실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런 얘기들도 사실 지금 보면 약간 혹시 연관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지들이 무슨 이야 무슨 10만 양병을 아니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이런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보기에는 이를테면은 민주정부 10년이 가능했던 것은 이를테면 진보가 장악하고 있는 인터넷,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 이제 SNS 이 시장을 빨리 석권하지 않으면 사실상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전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10만 양병설 계속 꾸준히 주장하면서 그때 다 등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변모 씨, 뭐 윤 무슨 목사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등장해서 막 곳곳에서 활개치기 시작하면서 네.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쪽은 준비를 세게 한 거예요. 진보에게 다시는 정권을 줄 수 없다. 그러하므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준비를 기획을 하고 이 기획에 따라서 이런 것을 수행한다라는 업무 매뉴얼을 가지고 5년 탄탄하게 동안. 그렇죠. 탄탄하게. 준비를 한 거, 탄탄하게 준비를 한 거죠. 그동안에 야권은 뭐 한 거예요? 분열해서 싸우고 있고 네가 더 깨끗하냐 내가 더 깨끗하냐 그러고 싸우고 있고 그러니 도찐개찐인데 그러니까 여튼. 보수 쪽 인터넷 매체도 갑자기 많이 막 늘어났거든요. 생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와 짧은 시기에 보수들이 정말 대약진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혹시나 뭔가 큰 기획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하여튼 뭐, 예. 그 이런 거예요. 그 인터넷 매체는 그 보조축이고 네. 공식적 여론을 장악하는 것은 종편 출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비공식적은 이 사이버 팀. 음. 그러니까 종편 이제 앞으로는 다음 정권을 위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박근혜 정권에서 4년 동안 팟캐스트 팀을 양성을 할 것 같아. 아, 진보가 장악하고 있는 특히 정봉주가 장악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를 제압하라. 아, 팟캐스트에서 감옥 갔다 왔는데 또가 떨려. 아니 실질적으로 저쪽에선 정말 집요하게 준비를 해요. 그럼요. 네. 돈도 있고 뭐, 예. 뭐 밀어주겠다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테고 그래서 아마 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 근데 듭니다. 그 예. 한다고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예. 팟캐스트 뜨니까 그 원희룡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친한데 예. 원희룡 의원이 시작했어요. 예. 한 2달 만에 접었어요. 아, 했었어요? 했었죠. 뭐라고 제목이 뭔데?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하다 접은 분 또 계세요. 네. 박원순 시장. 시작했는데 7천 명밖에 안 됐던데. 아 그랬나? 아, 진짜? 예, 그런 게 그거 있었어요? 아, 시장 몰랐네. 돼갖고 했어요. 그 시정을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예, 시정을 알린다 그러는데 그 예. 언론 그
시정만 알리니까 재미없어서 안 듣지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예, 박 시장님 재밌는 분은 아니시죠? 네. 외모가 재밌죠. 내복 이런 거. 결국은 팟캐스트에서는 의원님 독보적이다. 이런 말대로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참 해요, 이렇게. 수시로 들이대. 성공한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수 없다. 제가 일곱 가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이제 우리 그 박 변호사님이 말씀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수사 및 재판 방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 첫 번째가 그 김영판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 방해를 한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을 그 처음에 이제 딱 사건이 터지니까 김하영 씨 사무실을 영장을 그 청구를 못하게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압수수색을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김영판이 나서 또 두 번째 공을 세워 허위 축소 왜곡 보도를 해. 예. 12월 16일 이게 결정적인 거 아니에요? 네. 예. 지금 여론조사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여론조사 해보니까 이게 제대로 발표했다면 12.8%가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것이다. 박근혜 찍은 분에 예. 한 300만 표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대비해 보니까. 세 번째 대선 후에 권은희 수사과장이 그 수사 지휘를 작성했고 수사를 하면서 이게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 그 수사 못하게 해. 그다음에 4월에 경찰은 무혐의다. 예. 김용판 원세훈 무혐의다. 이렇게 발표하죠. 이게 세 번째 방해야. 네 번째는 뭘 방해하냐면 국정원장 구속 기소를 하겠다. 라고 예. 최동욱 검찰총장이 올리니까 위대한 뭐 로봇? 로봇 누구야 로봇? 황교안? 황로봇. 황로봇. 이건 명예훼손 아니? 아니죠. 왜? 이 정도가 뭐 예. 유명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JP하고 야, 똑같은 근데 거지 이게 뭐. 방송이요. 변호사가 둘이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네. 그럼 우리가 이거 민변 기관 방송이야 이게 왜 그래? 일단 얘기하면서 저희 바로바로 둘만 확인이 문제되는 거 돼. 변호사가 괜찮다 그랬다 이러면서 아니 사실적 착오와 법률적 착오인데 우리는 지금 법률적 착오이기 때문에 완전 경감사유야. 아 너무 잘하신다. 아니 1년을. 그래서 국정원장 구속 기소하는 것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구속 기소는 안 된다. 예. 맞아요, 막았죠. 그러나 불구속 기소로 하자. 이럴 때 이제 청와대가 발끈한 거 아니에요. 왜 이 선거법으로 기소하냐. 그렇죠. 법 그다음- 적용 문제. 네, 다섯 번째가 이제 이게 결정탑니다. 작년 10월 9월에 최동욱 총장 네. 혼의 아들 예. 그다음에 윤석열 수사팀장 10월 그렇죠. 찍어내리기 이게 결정타예요. 이때 민주당이 의원직을 던졌어야 돼야 되는 거야. 그 뭐. 빙산의 내 얘기해야 얘기가- 되나? 아니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어디 갔어 여섯 번째? 아씨 복잡해. 여섯 번째 방해가 뭐냐면 좌천성 지방 인사 예. 검찰 수사팀들 윤석열 다 수사팀들 보내버리네. 그러면서 니네 까불면 이렇게 인생 그다음 마지막에 최근에 일어난 김용판 선거법 위반 무죄 네. 와. 백날 해봐야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못 바꾼다. 예. 이렇게 7가지 단계별로 치밀하게 음.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 그 아프리카 비주얼 비례 30번 예. 이재하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원세훈도 무죄다 이 정도면. 예. 박 변호사님 예. 대원해고 야. 지금 서울대법대. 법조인 중에 대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1등에 예. 1등. 예. 옛날 경기 숫자를 넘어섰어요 지금. 이게 그분들은 따뜻한 곳에 사는데 왜 찬 왜 이렇게 왜 혼자 추운데 추워요? 다 따뜻한 데서 사는 거 아니고요. 네. 예. 그리고 저도 따뜻합니다. 예. 오늘은 예. 열기가 후끈해서 더워요. 아, 따뜻한 게 예. 아니고. 덥습니다. 예. 봄이 왔어. 지금 똑같은 재판부예요. 같은 재판장이죠. 예. 김용판 무죄 선고한 재판부하고 똑같은 재판부가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예. 사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유우성 씨도 무죄 때린 분이에요. 예, 유우성 씨에 대해서 무죄를 때렸지만 예. 판결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받을 부분이 많습니다. 음. 뭐냐면 유가려 씨라는 그 동생분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안 믿어요. 네. 예. 자, 안 믿으면 당연히 이어서 인정돼야 될 게 왜 안 믿겠습니까? 합동신문센터에서 뭔가
강요를 고문이나 받았다. 가혹행위를 받았다. 그래서 안 믿겠다고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진술은 안 믿겠다고 하면서 변호인들이 주장하고 유가려 씨가 주장하는 고문 사실이나 강요의 사실은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예, 전혀 인정을 안 합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판결문 쓰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니까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서 무죄를 쓰되 정권에는 부담이 안 되는 판결을 쓰신 거예요. 판사도 사람인데. 예. 아니 근데 왜 민주당 의원들은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판사라고 그 대표적인 판결문의 구조와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결과만 보셨겠죠. 그렇게 얘기를 우리처럼 해. 전문가 예. 우린 법무부에 1년 동안 출장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이런 거나 그분의 판결문을 보면 동쪽에서 무언가 떠갖고 날이 밝았는데 해는 아니다. 예. 그런 거죠. 오 비유가 야 썰거지. 문인 저건 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태도가 일관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명백하게 이 진술이 강요됐다는 거 아니까 유죄는 못 하는 거예요. 예. 참아. 근데 정치적으로 고려를 하잖아요. 김영판 판결 때 누차 얘기합니다. 100% 입증하면 내가 유죄해 줄게. 네. 근데 100% 아니니까 나는 무죄로 간다. 계속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히 뭔가 드러나면은 그것까지 부정할 정도의 그런 사람은 배짱은 아니에요. 없는데 예. 네, 그런 배짱은 근데 없고 정치적인 고려는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용판 때도 야 100% 유죄 입증은 안 됐잖아. 네. 그러니까 무죄라는 식으로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질문. 예. 김용판 전 서울청장과 원세훈 원장을 같은 재판부에 간 게 뭔가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까요? 자기들은 뺑뺑이로 돌린다 그러잖아요.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네. 얘기하면 바로 구속인데. 근데 이제 원세훈 재판도 예. 오히려 요즘에 더 기자분들이 열심히 보시거든요. 네. 김영판 무죄 나고 나서. 근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유죄로 확신하게끔 입증해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검찰이 논리가 여기서 예.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이런 무너진다. 식의 얘기를 또 많이 하고. 내가 유죄라고 100% 믿을 정도의 입증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검찰에게. 아니 근데 네, 그분의 검찰에게. 태도가 작년 10월 11월 요때 황찬현 서울지방법원장이 감사원장으로 가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요 시점을 요때를 해서 굉장히 태도가 많이 재판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수용적 태도를 취하다가 네. 그 다음부터는 검찰을 꾸짖고 증거가 왜 이렇게 부실하냐. 그렇죠. 나를 설득해라 이런 관점으로 계속 그 쫓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뭐가 가락을 까는 거죠. 계속해서 검찰을 질타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결론이 내가 계속 그렇게 주의를 주고 나를 설득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입증을 하라고 유죄 입증을 하라고 너희 했는데도 입증 여전히 못했다. 뭐, 내 잘못은 아니고 네가 게을렀던 거고 네가 못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김영판 판결 때도 앞부분 한참을 검찰이 못한 점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한 겁니다. 검찰이 제대로 못했다. 수사를 제대로 예, 못했다. 수사와 이런 재판 진행 잘 못했다는 얘기 한참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검찰이 내놓은 걸 가지고 난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지금 예상컨대 이건 좀 재판 결과가 김용판 결과와 판박이로 갈 가능성이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높고. 그래서 근데 정치권에서는 그래요. 그냥 다 유죄를 그러니까 이럴 거라는 거죠. 국정원법은 유죄를 하되 그럴 수 선거법은 무죄를 네, 선거법은 해서 무죄로 할 수도 사실상 박근혜 정권에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재판부가 판결을 정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유죄가 되면 네. 정권의 정통성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제 어느 한 꼭지라도 이게 유죄가 나오면 너희들이 이런 거예요. 그 유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신들이 댓글 활동이 이 대통령 당선하는데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네. 국정원법 위반을 인정하면서 선거법 위반을 인정 안 하기는 구조상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치관여죄인데. 똑같이 정치에 관여했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선거 때 정치에 관여했다는 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비유를 하는데 풍선이 옛날에 마술 보면은 큰 풍선 안에 작은 풍선이 예. 있고 네. 마술사들이 안에 있는 작은 풍선만 터뜨리잖아요. 네. 그 안에 있는 작은 풍선이 오히려 국정원법이에요. 네. 예. 그 적용의 그 법조의 아. 조문 체계를 보면요. 예. 오히려 공선법이 인정되기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작은 풍선만 터뜨리는 그런 우를 범하기는 어렵다. 우를 범하기가 어려서 하기는 무죄라면 다 무죄. 예, 무죄가 네. 될 가능성이 크죠. 핵심은 또 이거예요. 왜냐하면 김하영이나 이런 직원들이 한 행위는 명백한데
원세훈이 시켰냐 이거예요. 지시를 했냐 그렇죠. 그거냐고. 네. 예. 이게 핵심인데 이걸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이 대거 기소가 같이 됐었어야 근데 돼요. 안 됐잖아요. 근데 안 그러니까 이게 됐죠. 김용판 때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김용판 거죠. 네. 김용판만 기소를 하고 그 주변 인물들을 하나도 기소를 하지 않으니까 네. 김용판이 유죄가 나오게 네. 되면 이분들도 같이 다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그랬어요. 그때 기소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이제 조폭들이 좋아하게 됐다. 조폭 보스만 예. 기소하고 나머지 조폭에 똑같이 관여했던 조폭들은 아무도 기소를 안 하게 될 거 아니냐. 똑같이 적용해야 될 거 그때 딱 아니냐. 기소를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두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증언하면서 다 이제 그럼요. 그런 일 없다고 할 텐데 부인을 할 텐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소 유지가 안 될 거다. 그걸 노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거는 재정 신청을 하거나 그 해서 반드시 이 사람들이 함께 기소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거를 이미 수많은 재판을 통해서 감을 가지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 사람들이 뭐 괜히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나중에 저한테 잘 보여서 무슨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법조인의 양심으로 볼 때 이거는 굉장히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윤석열 검사도 얘기했다시피 보수적인 사람들이 봐도 너무하다 싶으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식의 구멍을 만들어 놨던 거를 최대한 활용해가면서 지금 무죄의 로직을 자꾸 만들고 있죠. 네. 그게 문제지. 맞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기소된 구조가 비슷하고요. 재판부의 성향은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그러니까 그러면- 김용판 그 무죄 나올 때도 나머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러니까 인정하는 순간 이게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부인한 거 아니에요. 기소도 안 네. 됐다. 네. 안 됐겠다. 그러니까 원세훈 국정원장도 주변 인물들이나 이 직원들이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부인을 하죠. 네, 당연하죠. 국정원장이 네. 지시했냐? 지시받은 적 없다. 없다. 네. 우린 직무 수행에 따라서 그냥 했을 뿐이다. 그럼 이 지시 말씀은 뭐냐? 하고 지시 말씀이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 활동했다. 네. 개인적 라고 일탈. 개인적 일탈로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답답하죠. 이거는 네.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월급 받고 9시에 출근해서 그- 저녁 6시까지 일한 그 거예요. 조직적이라는 걸 증명하는데 핵심이 트위터입니다. 왜냐하면 오유만 가지고는요. 예. 너무나 규모가 작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유에서 쓰는 글 자체가 이제 많아야 1000몇백 회 찬반 클릭이나 글입니다. 예. 그래서 오유만 가지고 이게 전체가 국정원 전체가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걸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김하영 씨가 기소됐으면 김하영 씨가 유죄 판결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원세훈 원장이 지시해서 국정원 전체가 움직였다는 걸 오유만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트위터가 120몇만 건이 딱 120만 붙어버리면 건이. 예, 붙어버리면 이거는 조직적으로 했다는 게 너무나 명백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팀도 다르죠. 네. 5팀. 예, 활동의 양도 엄청나죠. 하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움직였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장판사는 이게 난 안 믿긴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트위터가 국정원이 했다는 거, 특히 원세훈에 의한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걸 검찰이 나를 믿게끔 지금 못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자락을 깔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거 인정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재판에서. 있어요. 공소장 변경. 예. 네. 또 만에 이번에 또 좀 줄입니다. 70몇만 건으로 그거 줄였죠, 이제, 예. 아직 공소장 변경 신청 공식적으로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줄일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날아가거나 이거 못 믿겠다라고 제껴버리면 그럼 오유만 남는데 오유 가지고 원세훈이 이걸 지시했다고? 국정원이 네, 조직적으로 동원됐다고?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라고 에이, 하는 건 그렇게 입증하기는 믿기가 어려워요. 어렵다. 아니 근데 이렇게 원장님 되는 지시 거죠. 강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원세훈 지시강조 말씀에 대해서도 네. 사실은 국정원이 그 당시에 이제 진선미 의원이 그걸 폭로했을 네. 때 상당히 많은 반박 자료를 냈었어요. 근데 뭐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라는 의혹은 있는데 선거에서 공정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또 해요. 예, 원세훈 원장이 전 원장이 그 얘기만 한 게 그 아니다. 얘기만 한 게 아니다. 반대되는 얘기도 했었다. 전체를 봐야지 왜 일부만 보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텐데 원세훈 그 지시강조 말씀 그거를 아마 압수수색을 못했을 거예요. 못 가져나왔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내부 제보자가 알려준 몇 가지 팩트들만 지금 있을 겁니다. 그건 그렇죠. 한번 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아마 또 국정원에서 냈던 반대 자료하고 이거 드러난 거하고 부딪혀 보면은 상세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논리는 이거네. 우리가 그렇게 종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선거의 공정한 선거의 중립 이런 얘기도 다 하고 예. 이런 것이 일상적인 국정원의 활동이다. 예. 그리고 이렇게 내가 종북의 문제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얘기한 것도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이고 예. 그것만 지시한 게 아니다. 예. 라는 논리로 가게 되면 그럼 이제 그 부장 판사는 그것만 보고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렇죠. 지금 빠져나갈 구멍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예.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물이 듬성듬성 다 찢어져 버렸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트위터사에게 협조 요청한 것도 아직 결과가 회신이 안 되고 있고 네.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됐고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들도 대거 기소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팀이 다 해체가 됐고 팀이 다 해체가 돼서 네. 이제는 그 트위터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해서 제출할 만한 사람도 안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이틀 동안 김하영 씨가 있으면서 자기는 공포에 떨어서 물 한 모금 못 먹었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엄청난 증거들을 지웠고 이미 지웠고 인멸. 그래서 그런 식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답답한 거죠. 예. 그러면 이 국면이면 이제 사실상 이제 무죄의 수순을 밟고 있는 걸로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던 시민사회와 민주당이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이나 최 변호사님 말씀 쭉 듣고 전체적인 자료 보고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재판부에 가 있는 것도 재판부 판결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격하고 있는 검찰이 이 무찌르기 위해서 창을 들고 있어야 돼. 창을 놨어. 그럼요. 예. 창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뭔 싸움이 돼요. 그냥 창을 들면 너희들 봤지? 최동훈 검찰총장 날아가는 거 봤지? 윤석열 까에서 지방으로 가는 거 봤지? 너네 창 들고 덤빌래? 수사팀도 없지. 지금 개별 여기에 붙어있는 검사들은 이거 왜 앞에 한 사람들이 이거 똥 싸는 걸 놔둬라 똥을 치우라 그래요. 아니 근데 평검사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사팀 해체되고 이럴 때 검사 조직을 너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뭔가 좀 그 입장을 낼 것처럼 했어요. 근데 그 이튿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회의를 하고 토요일인가 일요일 날 그 황교안 법무장관이 쭉 모아요. 검사장 평검사 위에 검사장급들을 딱 불러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 검찰의 조직과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싹 들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이긴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루 만에 평검사들의 어떤 이런 정권의 부당한 수사 외압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된다라는 평검사들의 소수의 목소리들이 이렇게 막 제기되고 있었어요. 뭐 북부지검 뭐 이렇게 등등 하다가 그게 하루 만에 그냥 다 제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북부지검이 주도한 이 기사는 잠깐 봤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루 만에 제압이 되니까 참 이게 상명하복 조직이라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러니까 게 지금 이제 국민들 눈에 딱 보이는 거죠. 검찰이 여기에서 유죄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거법 유죄를 끌어내고 국정원법 유죄를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거 쇼만 하고 작년 11월에 121만 건 SNS 리트윗하고 이거 조직적으로 한 거 이때도 특별수사팀이 이거 공소장 변경하지 않고 추가 기소 변경하지 않으면 옷 벗겠다. 맞습니다. 이래갖고 이게 공소장 변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겨우 됐죠. 이런 결기가 지금 검찰은 이제 없어요. 누가 합니까 이거를? 하면은 지방 가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특별검사를 도입을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새누리당은 안 받아들이죠 당연히. 그러면 특검은 이거는 명운을 건 진검승부예요. 그래서 이 특검을 갖고 작년 11월에 민주당이 목숨을 걸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민주당 안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특검이 말이야. 장 기자도 알지만 특검을 해서 성과가 뭐가 있었어. 그러니까 해봐야 의미가 없어. 그리고 사실 특검법상 특검의 임명권도 대통령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서 변협 통해서 추천한다 하더라도 임명권을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명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게 보장할 수가 없다.
그 지금의 검찰 조사 이상을 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서 특검은 카드로 쥐고 있을 때 가장 빛나는 것이지 실제 써버릴 때는 의미가 없다. 네.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기자들한테 설명을. 그러면 그럼 왜 특검하자 그런 겁니까? 했더니 아니 그러니까 일단 쥐고 카드를 자, 흔들려고 청와대 하는 앞에서 거다. 농성한다는 두 분은 그 뭐 버리는 카드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답답한 법무부와 거죠. 정치권을 넘나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가장 최근에 특검이 정치적으로 무위로 끝난 특검이 누구냐면 이명박 대통령 BBK 네. 그 맞아요. 특검이에요.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네. 이때 특검이 가갖고 꼬리곰탕만 먹고 왔잖아요. 네. 꼬리곰탕 특검. 근데 그때 당시 정치적 상황을 보세요. 이 BBK 특검을 국민들이 지지하면서 이 특검에 목숨을 걸고 이 특검의 결과를 보고 우리는 한번 이 부정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붙겠다. 이런 열기가 하나도 없을 때예요. 네, 그렇죠. 그게 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검찰과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리고 내곡동 특검은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하다가 여론에 눌려서 그렇죠. 거부권 행사하지 못했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특검은 어떠냐 하면 국민들 중에 54%가 특검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특검이 그 국민들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저는 정성호 후보님 율사아니에요. 예. 민주당이 난 그분 개인 생각이 아니겠지만 민주당이 그런 자세가 정말 문제가 많은 거거든. 지금의 특검이 이루어질 때의 정치적 상황과 이명박 BBK 됐을 때의 특검의 정치적 상황을 전혀 비교를 안 하고 평면적으로 보는 거야. 지금은 특검이 들었으면요. 제가 새누리당에서 나온 얘기 해드릴게요. 특검이 되면 새누리당을 압수수색할 것이다. 우리도 우리가 뭔 짓을 한지 모른다.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국정원 압수수색하죠. 자, 압수수색 4군데만 하면 돼요. 새누리당, 국정원, 청와대, 경찰 끝. 그럼 거기서 나오는 증거 갖고 특검 검사가 덮을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국정원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해갖고 다 지웠어도 그 중에서 못 지운 몇 가지가 나오면 그 다음에 특검에서 제가 주장했던 2012년 9월 2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록을 압수수색하겠다. 그래서 특검이 지금은 국민들의 열기를 업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민주당 출입 기자 오래 못할 것 같아. 나는 민주당으로 그러니까 속 터져서. 근데 속 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도 비판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의지의 문제인 거죠. 의지. 그러니까 그럼요. 민주당 네. 지도부가 이 특검을 관철할 의지가 과연 있냐. 연말에 그렇게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의원들이 예산안하고 연계해가지고 이것을 관철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국정원 개혁 특위를 받아요. 제도적으로 국정원 개혁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선거에서 뭐 그렇게 선거 부정한 거 어떻게 하겠냐. 이미 선거를 다시 할 거야? 아니잖아. 그러면 제도로서 국정원 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이 훨씬 유의미한 거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 특위를 받아요.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개판 났죠. 아니 당연하죠. 되는 게 없어요. 이월국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그걸 얘기를 하냐면 예상을 민주당 못하니까. 지도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90% 이상의 성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기자들이 다 비웃었어요. 기자들만 비웃은 게 아니라 새누리당도 비웃었어요. 근데 그거를 몰라. 자기들이 굉장히 잘한 줄 알아. 미치는 거지. 진짜 몰라요? 모른다기보다는 관심이 딴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나온 얘기 정말 답답하고 외촉법이요. 그게 느닷없이 나온 거예요. 외촉법이 그게 이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관심 법안이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였어요. 외촉법하고 NSC법 두 가지는 반드시 좀 해주라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새누리당 지도부에.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요. 최경환 원내대표하고 그 전병헌 대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딜을 끝내. 그런 다음에 그냥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나는 몰랐다라고 혼자 버티고 그러니까 최경환 대표가 그랬다는 거야. 아니 다 얘기 끝났는데 왜 당신 혼자 버티는 거야. 이래가지고 나는 몰랐다 이러면서 이제 난리를 친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참 답답한 현실을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 특위도 아무 성과가 없다. 성과 없죠 지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공수사권하고 예. 그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하고
그리고 뭡니까 국내 정보 수집 문제 이런 건 아예 다루지도 못했어요. 그래놓고 엉뚱하게 기밀 누설하면 현행 5년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비밀 누설할 때 10년 전으로 10년 이하 징역으로 늘린다든가 통상적으로 해왔던 여야 간사들이 상임위 끝난 다음에 브리핑 하잖아요. 언론 브리핑. 그거 막 못하게 금지하는 법안 등등을 막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엉뚱한 거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이걸 90%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공수사권 국내 정보 수집의 핵심인데 이걸 아니 전혀 논의도 못하고 못해. 있다. 논의도 못하고 사실상 이제 이틀 남았죠. 오늘 사흘 남았네. 3월 임시국회 28일 끝나잖아요. 예, 그러면 국정원 개혁특위도 이제 더 이상 끝나는 거죠. 2월 안에 하기로 했는데 못 하니까 끝난 거지.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도 좀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야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안철수 측이 동의해서 특검법안을 발의해 놨는데요. 원래는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이 돼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는 내곡동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추천권을 갖자라고 합의가 됐었어요. 네. 그리고 저나 참여연대나 저는 민변 쪽 대표로 참여해서 논의를 했었고 다 기분 좋게 흩어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 연락 없이 실제로 그 법안에 관련된 공청회에 가서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저 가서 이제 토론에 가서 참석해서 얘기하는데 그 시점에 갑자기 바뀌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론회 여야가 동수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2명을 추천하는. 그러면은 당연히 대통령은 새누리당 쪽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죠. 그거를 같이 합의했던 시민단체들한테는 얘기조차 안 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어차피 특검 안 되는데 왜 그것까지 바꿔? 그러니까 될 줄 알고? 아니 그거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것도 바꿀 거면 미리 얘기라도 해주든지 하지 전혀 얘기도 안 해준 거예요. 그 당이요. 같은 당 상임위 간사 의원들한테도 정보를 제공을 안 해. 그래가지고 전병헌 대표하고 엄청 싸워요. 그래서 지금 안에서. 그래서 참여연대 쪽이나 저희 민변 쪽은 야 이거 토론회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계속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지도부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 그런 식으로 되면 특검법 통과 안 되는 게 오히려 좋아요. 아 그래요? 되면 지금 이 법으로 통과되면 진짜 완전히 뭉갤 수 있는 기회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거면 다시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 시민사회운동 쪽에서는 민주당이 추천하든 어쨌든 아니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된 건데.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후보로 특검을 하자. 아니면 공청회 하면서 양당이 동수로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2명을 올리자. 국회에서 늘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날 굉장히 황당했었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좀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이 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게 꼭 이제 제가 자꾸 날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 말을 좀 아껴야 되는데 현역 정치인. 꼭 그게 이제 민주당만의 얘기는 아니었죠. 야삼이 다 그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바보 같은 합의를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게 바보 같은 합의를 한 게 자꾸 이제 이분들이 이런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특검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특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저쪽에는 야 우리가 내는 특검 아니 너희들한테 그렇게 불리하지 않아. 그러니까 특검 좀 받는 척해. 이렇게 목숨 걸고 이 상황을 정말 그 윤석열 찍어낼 때 최동욱 찍어낼 때 이걸 목숨 걸고 이 대선 부정을 국헌을 문란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당에 명운을 걸고 한번 싸우겠다. 이런 결기가 없는 거죠. 더 황당한 것은 그냥 하는 척하는 거야. 하는 척. 더 황당한 것은 지금의 지도부의 태도예요. 뭐냐면 지금 지방선거 100일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철수 신당 쪽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선거를 이기겠다. 선거만 이기면 끝난다 이 생각이에요. 선거만 이기겠다. 아니 선거 이기기도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기기도 어렵지만 하여튼 그 선거 전략을 짜는데 지도부가 완전히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주의 문제, 국헌을 이렇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이 대선 부정선거 의혹 사건이 지방선거에 묻힐까 봐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앞장서 지방선거에 묻어버리려고 그래. 그렇죠. 그거예요. 지금. 묻어 이게 막 셀프 울트라 빅뉴스 막 먹어 그냥 빨리 이걸 묻어버리자 지방선거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지금 제일 고민되는 게 지방선거에 이 이슈가 묻혀버릴까 봐 고민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완승으로 이 문제를 끝내버리려고 하고 그렇죠. 있죠. 그러고 아니 있죠. 이거 지방선거에 묻히지 말라고 JTBC도 묻히지 말라고 열심히 여론조사래. 종편도. 예. 심지어 종편도 조사하는데 민주당은 그냥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게 정말 아. 답답하죠. 그러니까 무덤 이게 무덤당이다. 그러니까 아줌마 하나 묻어버리네. 이게 깝깝한 게 진짜 참 저 같은 사람이 밖에 있으니까 상황이 이게 참. 빨리 원내로. 8년 10개월 남았어요. 8년 10개월 10일. 세고 계시군요. 날짜까지 세고 계시군요. 다음이네. 다음도 안 되고. 아유 이제 그때는 그 나이 60 넘어갔고. 팟캐스트나 열심히 하셔야겠다. 성공한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수 없다. 아, 좀 말은 그 뭐 웃고 계시지만 지금 보면 박 변호사님이 대원해고 대원되고 제가 대원되고 하는 거 어떻게 아셔가지고 최 변호사님은 박수 들으셨어요. 표정이 형 안 좋으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답답해요. 이 사건 너무 계속 답답해요. 지켜보다 그리고 보면요. 아니 이걸 진짜 우리가 오늘 한 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그다지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줬겠지만 이거 보면 볼수록요. 이거는 그 MB 대통령 당선될 때 BBK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보세요. 작년 1월에 유성 간첩 사건. 네. 그때 이 촛불 타니까 쭉 조사하던 것 중에서 어느 게 제일 그럴싸할까? 그렇죠. 예. 해갖고 유성 씨 사건 터뜨리면서 서울시도 관련돼 있고, 네, 서울시도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일타쌍피예요. 예. 예. 박원순도 조지고 종북머리도 하고 종북머리 게임이 지금 벽에 부딪혔는데 이거 대공수사권 문제, 국내 정보 수집 문제 이거에 대해서 국정원 개혁하지 않고 그러면요 지금도 댓글 이 정치 조작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 왜안 컨틴전시 하겠어요? 플랜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그때 권영세 주중 대사가 선대본부 시절부터 얘기했던 그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것이 비단 박근혜 당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은 보수의 영구 집권을 천년왕국을 위해서. 네,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새누리당이 그 생각하는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식 자민당 모델로 보수 가야 된다. 대연한 모델이에요. 그렇죠. 네. 보수로 이제 보수 50년, 보수 60년 이렇게 가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고 있고 그 전략을 짜고 하고 있는 건데 이쪽에서 그러면 그 전략을 알아요. 민주당도. 그러면 여기서 수권 세력이 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붙어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데 그 일종의 새누리당 이중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유, 그리고 당내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요. 그 국정원 이번 사건의 재판정에서 화제가 됐던 책이 있어요. 예.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국정원에서 정신교육 교재로도 쓰는 책인데요. 반대세? 예, 반대세의 비밀. 정대세가 아니고 반대세. 반대세는 뭐냐면 반댈세. 줄임말인데요. 반대한민국 세력이에요.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란 정식 그러니까 책 제목도 근데 반대세의 비밀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 그쪽에서 국정원 쪽이나 이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진보를 진보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해라. 예. 종북이라고 네이밍을 하는 그렇게 거죠. 네이밍을 새롭게 해라. 예. 그다음에 가장 왼쪽에 있는 쪽부터 날린다. 예, 차례대로 날린다. 뭐 이런 식으로 통합진보당 그런 거네. 예. 정신부당 통합 전교조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날리는데 제일 왼쪽에 날리는데 북한과 연계된 쪽 먼저 날리고 그다음에 PD 날린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PD를 날리죠. 예. 그 안쪽에 있는 데는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은 다 끌어들이고 결과적으로 안 끌어들여지는 데는 날린다. 이런 식의 전략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가고 있는 느낌에 예.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고 그 있네요. 아까 우리 그 장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게 우연의 일치로 그 정책이 하나하나 이렇게 뚱뚱 떨어져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보수 대연합이나 이게 보수 장기 집권 계획의 일환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걸 벤치마킹하는 게 또 1번 자민당을 벤치마킹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어느 절대 창의적이지 않아요. 꼼꼼하긴 한데 창의적이지 않아. 1번은 그대로 쫓아가. 미국을 꼭 카피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 50년대 60년대 좌파 진영을 다 날려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끌어들입니다. 예. 끌어들일 수 있는 쪽은 다 끌어들여서 지금은 진보란 쪽이 없죠. 없죠. 미국엔 진보가 리버럴 없습니다. 많죠. 리버럴만 있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기업 가치를 존중하고 기업을 사랑하는 리버럴만 남아요. 최근에 어떤 의원이 그러지 않았어요? 김연아한테 배워야 된다고? 그렇죠. 예, 부정선거지만 깨끗이 그래도 승복해야 된다.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라라고 그렇죠. 애들로. 자, 그리고 홍문종 사무총장이 대놓고 얘기도 했어요. 그 보수가 5년만 해서는 안 된다. 보수도 그렇죠. 장기 30년 집권을 해야 해야 된다. 된다. 네, 얘기를 했어요. 30년 해야 대놓고 된다. 하고 있어요. 그런 네. 얘기를. 그거를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 아프리카 문화원을 만든 거 아니에요? 거기 아프리카 사람들 가둬놓고. 아 진짜 참혹하던데. 예, 그래서 내린 결론이 지금 국정원 그 대선 부정선거 의혹, 국정원 댓글은 현재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도 아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전체 반대 세력을 종부로 몰아가고 있는 그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아 답답합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예. 그것도 그때 당시에 서울지검 공안부가 수사를 했었죠. 예. 그러고 나서 그 쿠데타 처벌할 수 없다고 기소유예한 분이 현직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죠. 네. 네. 그거 하고 나서 불과 몇 달 안 돼 가지고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수사를 지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대검에 그 수사본부가 꾸려지면서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막 그 다음부터는 내란죄네 뭘로 예. 막 기소하고 사형 구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기자들이 가서 묻습니다. 아니 예전에 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면죄부를 주고 나서 불과 몇 달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쑥스럽지 않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질문을 받은 검사가 지금도 검찰 역사에 널리 남아있는 명언을 하죠.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노라면 놓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 검사가 좌천이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한 가지 슬픈 현실이,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제 1년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국정 수행 지지율이 62.7%예요.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근데 저 민주당은 10%대고 11% 이렇게 되는데 그 사실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국정 수행률을 62.7%나 지지하는 이 나라. 이 불편한 현실, 이거를 어떻게 불편한 현실입니까? 불편한 진실입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왜 62.7%냐? 그러니까 첫 번째 박근혜 개인 지지율, 그러니까 패션 옷 입고 막 멋있잖아요. 그거 보여주는 어떤 개인 지지율 30%에다가 두 번째가 종북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자를 전부 북한과 연계된 세력으로 계속 몰아가는 이 방법. 우리도 종북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당연히 종북이지.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종북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나서 야권의 수권 능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대안부재. 이거를 세 가지로 꼽고 있거든요, 예.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따져보면 개인 지지율은 30밖에 안 되는 거고 나머지 두 개의 요인은 얼마든지 야권의 노력으로 또한 할 수 있는 건데. 예, 돌파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왜 이럴까? 이거 좀 예. 분석이 필요한 거죠. 아니 근데 그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패션이라 했죠. 패션이랑 패션. 아, 영어과. 그다음 종북 프레임. 예. 야권 수권 능력의 부재. 예. 근데 이걸 누가 나팔을 부냐는 거야. 조선 동아와 종편이 나팔을 불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뒤집어 엎고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팟캐스트를 열심히 잘하자. 예. 우리 대원해고. 박 변호사님. 이거 자칫 잘못하시면 대연해고생들에 대한 그 명예훼손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대원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농담이죠. 제가 결코 뭐 그런 뭐 하여튼 농담이고요. 이러면서 아니야 이러면서 한번 자기 학교를 아니, 예, 그럼- 아니 덧대고. 근데 사실은 제가 대연해고 출신이긴 하지만 무슨 과예요? 중국어. 아. 네, 중국어. 그리고 네. 또
저기 조작 사건하고도 관련된 배우 세력 아니야? 예, 오늘 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그 계속 추운데 계시면서 대한민국의 따뜻한 날이 올 때까지 예. 그리고 우리 그 고정 최 변호사님. 네. 아니 인사 말씀을 해야지 뭐 내 그러고 아 말이야. 인사 말씀해야 되는 예. 거예요? 네. 네. 자주 뵙겠습니다 이제. 네, 우리 시문아 네, 자주 뵙겠습니다. 시문아 모자이크 기자. 야, 근데 이거 많이 듣나 봐요, 사람들이. 와, 연락되지 않았던 고등학교 동창들이 예.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배워내고 동창들이 저한테 막 너 뭐냐 이러면서 안 그래도 안 나가는데 동문회. 우리 새누리당의 전신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지금도 성공한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수 없다. 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